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TV의 윌리엄 홍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현업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리얼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업 리얼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그 자격 시험에 대한 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부동산 시험 따려고 그러면은 이제 영어 시험도 봤어야 되는데 그 LPI라고 그 LPI 시험 그 강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안 하고 부동산 라이센스에 대한 강사와 현역 리얼터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뭐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죠.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무슨 유튜버냐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별로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로 하려고까지 생각은 못 했었죠. 엄두가 안 났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든지 또 책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좋아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좀 나이 드신 중년의 어떤 그 유튜버 분들을 보게 됐고요. 자극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뭐 제가 뭐 유튜버로 뭐 그 전업 유튜버가 돼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는 지나간 그동안의 어떤 그 궤적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뭘 연구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겼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에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뭐 전업 유튜버들도 있죠.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 편씩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제 그 주된 직업은 이제 그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메인으로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말하자면 취미로 그러나 좀 더 시리어스하게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꾸준하게 일단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그 고민했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 공간에서 발표를 하면서 저랑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는 저랑 그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고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을 혹시 뵙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공통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서로의 생각들을 넓혀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어떤 기쁨이고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 상당히 조금 황당한 내용들이 많고 조금 소위 좀 어려운 말로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꿋꿋하게 한번 제가 파헤쳐왔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한번 그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소통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가수,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대중가수가 있고 인디밴드가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중가수는 결국은 대중의 인기에 부합해서 영합해서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그 트렌드에 쫓아가서 그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대중가수라고 한다면 인디밴드들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예술성을 깊이 추구해가는 누가 뭐라 그러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갖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디밴드의 팬들은 굉장히 깊고 좁은 어떤 그 오타쿠 같은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인디밴드가 하는 그 세계가 내가 그 세계가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성도가 높은 로열 고객들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밴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춥고 배고픈 경향은 없지 않지만 왜냐면 본인의 예술 세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그 길로 가니까는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인디밴드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추구해 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이 TV를 봐주시는 구독자나 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어필이 되고, 뭐, 그럴 수 있겠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마케팅이 전공인데요, 대학원에서. 특히 마케팅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CRM이라고 그러죠. CRM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CRM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보통 Acquisition, Retention, Add-on Sale 이렇게 3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 유치, 고객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Add-on, Cross and Upsell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고객 유치, 그러니까 Acquisition, 고객을 그 유치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CRM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회사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같은 가치를, 브랜드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뭐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조하는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오래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회사로서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적합성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베스트 피팅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다루거나 하는 주제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재미도 없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특수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해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참 영광이고 기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만족에서 출발을 한 거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50대니까는 최소한 뭐 40대에서 한 60대, 70대 정도까지, 40대에서 60대 정도가 주요 이제 타겟 어떤 그 시청자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로 치부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기 전까지 한 번쯤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가치일 수도 있죠. 사유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인간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도 일단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는 것은 저도 지금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왜 밴쿠버에 오게 됐는지,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뭔지 이런 2탄, 3탄 쪽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젊을 때부터 이런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고 가치 있게 사는 거냐,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았지만, 호기심은 많았지만 엄두가 안 났죠. 젊었을 때는 뭐 특히 한국에 있을 때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안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 밴쿠버로 오게 된 거지만, 그게 이제 제가 2탄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쭉 그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다가 언젠가 좀 여력이 생기거나 기회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파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전공이 마케팅이었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학문으로서 어프로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저 말고도 더 마케팅에 대해서 더 박식하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단지 저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어프로치도 있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철학으로서 또는 어떤 자세로서,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셋으로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교를 믿었을 때 나에게 생기는 변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가장 좀 깊이 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제 어떤 주요 종교와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은 사후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후 세계를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뭐 종교학도 있을 수 있고, 죽음학도 있을 수 있고, 신비주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최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생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또 영혼이 있다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는 결국은 윤회의 문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영혼이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많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고 싶다. 죽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구도자의 자세죠. 뭐 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도를 닦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어프로치를 해왔었기 때문에 특히 그 주요 종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인데, 종교가 이제 크게 이제 그 3대 메이저급 기본 종교가 있고, 메이저는 아니지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른 어떤 그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비주의 쪽에서 다루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쪽의 종교 집단에서 어떤 그 악유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사후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나눠지는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불교와 힌두교에서 다루는 어떤 윤회의 차이, 무아윤회냐 유아윤회냐, 뭐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 또 기독교 안에서도 특히 이제 영지주의와의 어떤 그 갈등들, 또 어떤 그 다름과 틀림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통과 이단의 어떤 논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요즘 가장 이제 뭐 특히 뭐 자기계발서, 특히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에 많이 나와 있는 소위 이것도 뭉뚱그려서 뉴 에이지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어떤 긍정적 사고의 힘, 인간은 본인이 믿는 대로 자기의 어떤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요. 또 특히 이제 도를 닦다 보면 그 피할 수 없는 분야가 결국은 현대 물리학이더라고요. 제가 뭐 수학을 잘하거나 뭐 물리학을 좋아하거나는 아닌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 문과를 나왔고 수학도 되게 싫어했고, 뭐 특히 물리학 하면 선입견이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들, 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수학적인 거 하나도 몰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사물을 대하는 하나의 어떤 어프로치 툴로서 우리가 이제 요새 현대 물리학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나온 그런 책들도 많고요. 뭐 워칭이라는 책도 최근에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현대 물리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이제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우주론, 카스몰로지, 그러니까 우주와 어떤 그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뭐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블랙홀이나 다중우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퍼즐 맨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그 외계인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계인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색안경을 많이 끼고 바라보는, 특히 기존 그 보수적인 학계나 과학계에서 특히 어프로치를 할 때 이런 어떤 초심리나 어떤 그 신비주의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후세계나 이런 쪽도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한술 더 떠서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제 외계인에 대한 부분, UFO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 어떤 전체적인 모자이크의 퍼즐들을 맞춰나가는 맨 마지막 꼭대기에서 그 마지막 한 점을 외계인으로 찍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놓는 것보다는, 그것이 혹시 만약에 외계인이었으면 라고 치환을 한다고 하면, 다 물론 가설입니다. 뭐 제가 막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계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팩트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와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은 다른 거니까 팩트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또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팩트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니까는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거 외에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밴쿠버에 사니까 밴쿠버에 대한 일상이라든지 또 저희 집에 이제 그 땅콩이라는 조그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콩이도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지만은 지대 널리앗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컨셉이죠. 제가 뭐 어마무시하게 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프로세스에 그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적인 주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딱 세 자로 표현을 하면 결국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가 아닌가 싶어요. 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그 세 개의 단어로 제가 보기엔 모든 것들이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는 데 있어서 또 배운다는 의미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로봇이랑 다른 것들은 사유하는 거거든요. 배우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일단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것이 이제 2014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좋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아니면 요새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제 선택이 옳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It is a choice, not chance, that determines your destiny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네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It is your choice, not chance, that determines your destiny. 그래서 들을 때마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운에 맡긴다, 운에 어떤 따른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서, 주체인 나로서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운도 중요합니다. 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운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 선택이 없다 그러면 그 운 쪽으로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택이 잘못되면 그 운은 A라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선택을 B라는 방향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운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그 생각할 게 많은 어떤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밴쿠버로 온 거였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밴쿠버에 와서 물론 잃어버린 것들도 많지만 한국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 얻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그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로서는 그 옳은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왜 밴쿠버에 오게 됐는지 또 저의 전체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채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것은 소통의 장이고 토론의 장으로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잘나서 뭐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일반적으로 전파하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더불어 같이 소통하고 더불어 같이 커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튜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망설였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좀 더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눠드림으로써 또 다른 분들의 주식을 제가 또 습득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제 그 윌리엄 TV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길이거든요. 원래 그 구도자의 길이 좀 외롭거든요.
그죠?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 유튜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있는 이 밴쿠버에서 조그맣게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말하자면 독서 토론회죠. 그 어떤 그 책들을 같이 돌려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어떤 독서 토론회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먼저 조금 그 공부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자꾸 전달도 해드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지역적인 제한이 없잖아요.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단 제가 한국말을 쓰니까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뭐 대부분 한국분이 되시겠지만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든 해외 교포가 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 향후 채널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다고 할 때 과연 몇 분이나 봐주실지 또 사실은 조금 두렵긴 하지만 뭐 한 100분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그 영광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